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날기를 원한다면 우선 서고, 걷고, 달리고, 오르고, 춤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곧바로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우선 그 과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인데요. 원하는 것이 바로 되길 바라지만 말고 원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의 과정을 즐긴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찬란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야음시장의 보이는 라디오 임DJ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제 오늘 7080 90 가요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팝송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노래 듣고 하루 느린 울산 뉴스부터 진행해 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시작이죠. 임DJ의 하루 느린 울산 뉴스 해볼게요.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울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1800톤급 당진 선적 석유 제품 운반선과 57톤급 부산 선적 급수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급수선 선장 67살 박모 씨가 다쳐 의식불명 상태이고 기관장 66살 최모 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울산 해양경비안전선은 기관장 최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배와 관련된 사고 뉴스를 전했었는데 오늘 또 배와 관련된 사고 뉴스를 또 전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사고가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딪힌 배끼리의 크기 차이도 또 어마어마한데요. 1800톤급과 이제 57톤급끼리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급수전 선장님이 이제 또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니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요즘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요? 파도가 또 세서 그런가? 이런 배와 관련된 사고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이달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 울산 지역 경유 택시 349대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낮은 경제성 때문에 단 4명만 경유 택시를 구입했고 이마저도 인증 제품인지를 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경유 택시가 LPG 택시에 비해 유류 절감 효과가 연간 13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가격은 500만 원 이상 비싸고 소모품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요. LPG 택시에 비해서 500만 원이나 비싼데 유류 절감 효과는 연간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보니까 이제 경유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들이 지금 적죠. 이 지원금을 349대 지급하기로 했는데 낮은 경제성 때문에 경유 택시를 4명만 구입을 했고 이마저도 인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특허청은 올해 안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 지원 창구를 개설해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 등 특허 거래 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허 전문가의 특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특허 지원 창구가 개설되면 벤처 중소기업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이 대학이나 기업의 우수한 개방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에서 이제 특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솔직히 특허라는 게 또 괜히 어려울 것 같고 등록 절차도 막 까다로워서 많이 알아보고 물어도 보고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특허 지원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양한 특강도 하고 특허 거래 서비스도 실시해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그룹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 혁오의 후카, 희자매의 그 사람 바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느린 울산 뉴스 해볼게요. 울산시는 문병원 시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장애인 생상품 전문 판매 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당장 신축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이른 시일 안에 건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인천, 경남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센터를 신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은 남구 달동에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울산에도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건을 파는 곳이 남구 달동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취업난이라고 해서 정말 취업하기가 힘든데요. 특히나 장애인분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생산품 전문 판매 시설을 짓기엔 어렵지만 곧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기대해 봐야겠네요.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건립만 해놓고 끝내지 말고 많은 홍보와 마케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의 수출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달 수출이 반토막에 가까운 4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내수 점유율 또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울산의 수출이 크게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절반에 가까운 40%나 줄었다니까 아주 큰 타격인 것 같습니다. 유가의 하락과 중국 수요 감소로 주력 상품이었던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가 주된 이유라고 하네요. 참 요즘 경제가 여기저기 안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곧 원래의 수출률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 하루 느린 울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날 돌아보지 않는데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작은 거인의 7색깔 무지개 김은국의 호랑나비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월수금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이끌어가는 임DJ입니다. 지금부터는요 70, 80, 90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노래를 들어보는 추억의 가요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귀에 익숙하고 좋은 노래들을 많이 선곡해 왔으니까요.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 속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허. 우선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3곡 듣고 오겠습니다. 셀렌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존 레논의 Imagine 듣고 올게요. 셀렌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존 레논의 Imagine 듣고 오셨습니다. 참 여전히 명곡인데요. 우선 전 국민이 사랑하는 노래 셀린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괜히 혀를 굴리다가. 이 셀린디온은요 1990년대에 여성 솔로로 캐나다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오, 캐나다. 네. 셀린디온은 캐나다 퀘벡주의 사르마뉴에서 살았는데요. 굉장히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시 매니저였던 르네 안젤리의 도움으로 프랑스 언어의 음반을 녹음을 하게 됐고요. 오. 곧 새로운 스타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러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인 타이타닉과 셀린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이죠. 셀린디온은 가창력의 뛰어남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3대 디바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야. 활동만 했다 하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현재 세계적으로 2억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2억이면 돈이 얼마야?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정말 대단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노래는 노래를 좀 부른다는 여성분들이 노래방을 가면 꼭 부르는 노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또 필이 오면은 한 번씩 불러보긴 하는데요. 정말 높은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현재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의 14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출신인 빌리 조엘은 1971년에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작사와 작곡을 도맡아서 하고요.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는 주로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하면서 이야. 동시에 또 노래도 부릅니다. 오. 흔히 그의 첫 히트 싱글의 이름을 따서 그를 피아노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빌리 조엘은 14살 때 록밴드로 활동을 했고요.
1971년부터 솔로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인 1973년에 냈던 싱글 피아노맨이 아주 큰 대성공을 거둬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죠. 음흠. 그러면서 은퇴를 할 때까지 정말 많은 히트곡을 발표를 했고요. 빌리 조엘은 총 6번이나 그래미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야.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의 음반을 와, 판매했다고 합니다. 1억. 야. 이 노래는 첫 부분에 이제 멋진 피아노 연주를 시작해서 곧 하모니카 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반주가 시작이 되죠. 너무 아름다운 선율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 빌리 조엘의 특유의 창법이 더해져서 완전체를 이루게 되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CF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방송에서도 즐겨 나오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곡의 이제 존 레논의 이매진인데요. 비틀즈의 리더이자 음악 천재인 존 레논은 1968년 영국에서 남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영국의 록 음악가이자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평화 운동가이기도 한데요. 다 해먹네. 네, 그렇죠. 혼자서 만든 엔터테인먼트예요. 존 레논은 폴 맥카트니와의 공동 작곡을 통해서 락앤롤 역사상 가장 큰 인기 있는 음악을 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영국 싱글 차트에서 폴 맥카트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성공적인 작곡가로 올라와 있죠. 함께 들었던 이제 이매진과 같이 20세기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곡을 통해서 성공적인 솔로 경력을 쌓았는데요. 아들의 육아를 위해서 스스로 은퇴를 선언을 한 뒤 1980년쯤 더블 판타지라는 앨범을 들고 컴백을 했지만 앨범 발매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서 그해 12월 18일 뉴욕에서 과격적인 팬이었던 마크 체프먼의 총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뭐 이런 팬이 다 있을까요? 이게 이런. 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까운 음악 천재의 죽음이었죠. 이 이매진이라는 곡도 아까의 피아노맨처럼 피아노 반주로 담백하게 시작하는데요. 피아노의 선율에 존 레논의 목소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 노래 역시 TV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명곡 중에 하나죠. 오늘 들었던 곡 모두 다 TV를 보고 있으면 자주 접하게 되는 곡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세 곡을 함께 들어보셨고요.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부에서는 어우. 70년대, 80년대, 아쉬워. 90년대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쉽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올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또 개여울 버들피리의 눈이 큰 아이, 윤향기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오셨습니다. 70년대 첫 번째로 들었던 정미조 씨의 개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미조 씨는 1972년 이 개여울이란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개여울은 그야말로 딱 70년대의 스타일인데요. 60년대의 문학적 요소가 강한 낭만주의의 시대에서 70년의 통기타 청년 문화 시대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이 개여울이란 곡은 그 시절의 소녀들이 좋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는데요. 현재 이 정미조 씨는 가수 활동을 하시지 않고요. 미술을 전공해서 파리 제7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현재는 수원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자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능력자시네. 그렇죠.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나 봐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 개울이란 노래를 들어봐도 반주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미조 씨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서 흘러가는 노래인 만큼 가창력도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이 버들피리의 눈이 큰 아이인데요. 1975년 박찬순 씨와 이연원 씨가 모여서 남성 듀오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쾌한 리듬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곡이 바로 눈이 큰 아이인데요. 옛날 트렌드였던 화음을 넣어서 부른 곡이네요. 요즘이랑 참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자기 파트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나누고 막 네가 몇 분 하니 내가 몇 초 했니 막 이러는데 네. 옛 노래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부르면서 화음을 넣는데 이제 집중하는 곡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버들피리의 노래들도 좀 그렇고요. 특히 이 눈이 큰 아이는 이제 노래 제목처럼 눈이 큰 아이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그 눈이 큰 아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눈이 큰 사람이 첫사랑이 아니었나 싶네요.
약간 노래의 경쾌함이 새마을 운동 노래랑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70년대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곡이 윤한기 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였는데요. 윤한기 씨는 1959년에 남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오래전에 데뷔를 하신 분이네요. 1959년에 데뷔를 했다고 하시고 보면 저희 어머니도 60년생이신데 정말 데뷔를 그때 하셨다면 지금 야. 정말 네, 대단하신 네. 원로 가수네요.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심지어 하고 계신다고 어휴. 해요. 지금은 예음예술종합신학교 총장직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1943년에 태어나신 분이라서 지금 나이가 정말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막 락 페스티벌 같이 커다란 축제에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멋진 것 같네요. 아직도 출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랑한다는 그 말을 애당초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걸 하면서 후회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에 맹세했던 그 사랑한다는 말을 곱씹으면서 유성처럼 사라진 연인에 대해서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70년대 당시에는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80년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80년대 노래 김범용의 바람 바람 바람, 김현숙의 그날, 임지윤의 사랑의 썰물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용 씨의 바람 바람 바람, 김현숙의 그날, 임지윤의 사랑의 썰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선곡한 세 곡 대부분 좀 쓸쓸한 멜로디의 노래인데요. 우선 첫 번째 곡이었던 김범용 씨의 바람 바람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김범용 씨의 겨울비는 내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오늘은 간단히 한 번 더 짚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범용 씨는 1985년 남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작곡가 겸 가수로 80년대에 아주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녹색지대와 진시몬 등의 음반을 작업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전곡을 작사,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인 김범용 씨는 80년대에 인기 있었던 노래 차트에 여러 곡이 수록될 정도로 80년대에 한 획을 그었던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곡은 이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휘재 씨가 한때 장가가기 전에 바람기가 있는 캐릭터여서 이 노래가 아주 자주 등장이 됐었죠. 네. 이휘재 씨한테는 바람남을 표현하는 노래였지만 이 김범용 씨 노래에서는 연인이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쳐 지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곡이 김현숙 씨의 그날인데요. 김현숙 씨는 1982년 여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를 했었는데요. CCM 노래와 트로트가 주 종목이죠. 김현숙 씨는 1977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가수의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그날이라는 곡은 김현숙 씨의 구슬픈 목소리가 호소력에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보네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 노래 역시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픈 연인을 떠오르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0년대 곡으로 들었던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인데요. 임지훈 씨는 1987년 남성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임지훈 씨는 대학가요제 작사가로 참여도 했고요. 김창완과 꾸러기들 멤버로 앨범 작업에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1987년에 이 사랑의 썰물을 발표하면서 대중에게 아주 큰 사랑을 얻게 되죠. 통기타 연주와 아주 잘 어울리는 멋진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걸걸한 목소리에 통기타와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KBS 해피 FM 임지훈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진행하며 DJ로도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인 B2B의 이면식 군과 함께 2015년 김광석포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사랑의 썰물의 가사 역시나 썰물처럼 떠나가 버린 연인에 대한 슬픔을 노래했는데요. 임지훈 씨의 허스키하면서도 쓸쓸한 목소리가 노래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80년대의 곡을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9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0년대로 가면 저도 너무 반가운 노래들이 많아서 참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90년대 노래 들어볼게요. 김건모의 핑계,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올게요. 90년대 노래 김건모의 핑계,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반가운 가수들의 노래 세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90년대로 넘어오니까 저에게도 익숙한 가수들이 드디어 나오네요. 네. 먼저 첫 곡으로 들었던 김건모의 핑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건모 씨는 1992년 남성 솔로로 데뷔를 했고요. 어떤 의미에서든 김건모 씨가 90년대 가장 성공적인 뮤지션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네스 공인 280만 장이라는 수치가 이미 말해주고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김건모 씨는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상 이제 단일 앨범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팔아치운 가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적이라는 측면에서 김건모 씨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동시대의 서태지와 신승훈 정도밖에 없을 만큼 김건모 씨가 이룬 상업적인 성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이미 대학 시절부터 김건모 씨의 노래 실력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서울 예전 재학 시절에 동문이자 선배 가수인 박미경의 파워풀한 가창력의 기교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흡사 스티비 원더를 연상시키는 비음 섞인 맑은 고음의 보컬이 김건모 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이 핑계라는 곡처럼 김건모 씨의 특유의 그 레게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리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장난스러운 듯 진심을 말하고 있는 이 핑계라는 노래는 언제 들어도 지겹지 않은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곡이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였는데요. 우선 녹색지대에 대한 설명부터 하자면 조원민 씨와 권성국 씨가 만나서 1994년 남성 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1집 활동 당시에는 순수함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서 영원하고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할 거야 라는 곡을 만들었죠. 특히 이 곡으로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는 물론이고 그 당시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사랑받는 가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3집부터 조금씩 삐끗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엔 노래들과 차별을 주지를 못해서 저조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국 씨를 젊은 피인 길아름 씨로 교체를 했던 4집 역시도 대중적 반응을 얻지 못했고 그 당시 쏟아져 나온 많은 남성 듀오들로 인한 대중들의 식상함이 결정적인 원인이라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그러다 2009년에 조원민 씨가 보컬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의 녹색지대를 이어가고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도 녹색지대는 그때 당시를 지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한국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가수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랑을 할 거야 라는 곡은 서정적인 분위기여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듣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그리고 90년대 마지막으로 들었던 강산의 넌 할 수 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네. 강산의 씨는 1992년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강산의 씨는 1980년대에 불어닥친 대학로, 문화의 한 부류인 포크락과 가요를 접목시킨 독특한 음악을 풍자적인 가사와 솔직한 표현으로 당시 대학가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9세대와 신세대를 넓게 수용하는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가수입니다. 네. 첫 1집에 수록됐던 라구요라는 곡은 실제 강산의 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 곡은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다룬 곡입니다. 그러면서 실향민들의 아픔을 대신 전해주어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대변인으로 인식이 되게 되죠. 네. 그러다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던 강산애가 비로소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에 발매한 넌 할 수 있어 라는 곡이 가요 순위 차트까지 올라가 얼굴 없는 가수에서 빛을 발하는 가수가 되게 됩니다. 이 넌 할 수 있어 라는 곡은 참 듣는 이로 하여금 힘을 주는 노래죠. 걸걸한 강산의 목소리로 막 넌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라고 노래를 딱 그
그 걸걸한 목소리로 네. 하는데 진짜로 막 힘을 주는 것 같고 막 실제로도 뭐든 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를 심어주는 곡이 아닐까 진정성이 있어요. 싶습니다. 그렇죠.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90년대의 노래까지 참 다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다 반가운 가수들이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오디제이도 그랬나요? 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70, 80, 90 가요가 모두 끝이 났고요. 이렇게 2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다를 떨어보는 임수다 시간이 돌아오니까요. 오늘 내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봐요.